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수사입니다. 6월 17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세 살 바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뭘까요? 월세 사는가 봐요.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확 무너졌습니다. 서울도 1.3 정도 됩니다. 부산도 이 정도 됩니다. 대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세 대비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대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느낌입니다. 서울의 매도 물량, 서울은 난리 났죠. 네, 고점 대비 매도 물량이 20%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뭐 4%, 5%, 뭐 요 정도 선에서 고점 대비 물량은 감소해 있는 상태. 서울 아파트가 한 190만 개 되는 것 중에서 요 정도 수준 7만 7천 개. 대구는 4만 개 수준이죠. 70만 개 되는 것 중에서 4만 개 정도 수준. 서울의 전체 물량 3만 1000개에서 2만 4000개 정도로 연초 대비 20% 정도 감소.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는요. 한 3만 개 정도 수준 되면은 물량이 제법 되네 이런 느낌인데 서울 전세 물량 2만 4000개. 월세 물량은 그닥 줄어들지 않았네요. 2만 개 수준에서 19,000개 수준. 희한하게 많은 지역들이 전세 물량보다 월세 물량이 이렇게 더 빨리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제법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요. 그 현상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받고 뭐 그런 절차들로 인해서 약간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 6,800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치 볼까요? 6,800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공기관 법인인데요. 아마 법인 매수 물량보다는 공공기관 매수 물량이 많을 겁니다. 450건 정도 빼고 나면은 한 6,400건대, 6,400건대 5월의 거래량이었고요. 6월의 거래량은 또 흐름이 또 무섭습니다. 거의 한 8,000건, 9,000건 나올 정도로 서울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올 것 같죠?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에 뭐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과거처럼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다 묶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 많지. 뭐 강남, 서초 이런 것들 굉장히 올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니 무브, 속도 붙는 머니 무브. 어디로 가냐 봤더니만 부동산 증시. 사실 부동산 고가 아파트 일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요즘에 포착이 되는데요. 증시는 와 정말 미쳤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좀 이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무섭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 요금을 예금 한 20조 정도 작년 말 대비 반년 사이에 20조 정도 금리는 떨어지고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사실상 이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 농지 수준으로 이 투자를 규제를 한다. 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비과세 받으려면 비과세도 아닙니다. 최대 3억까지 그 면세가 아니고 뭐 이 감면해주는 부분이 8년 동안 작용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억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아파트 3억이 샀는데 뭐 10억이 되었다. 난 주택이 한 개밖에 없다. 거의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농지를 3억에 샀는데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 양도세액이 얼마입니까? 양도세액이 7억입니다. 7억. 3억까지는 어떻게 해주고 4억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규제가 간다면 아마 투자나 이런 것도 힘들어질 텐데 과연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아무튼 지금 대출도 많이 올해 한도에 벌써 아마 절반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갔지 싶은데요. 뭐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고 아마 이거 무섭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등 이런 묶이는 거 무섭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스텔스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자 막차 수요가 또 있죠. 막차 이후에는 늘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막차 이후에는 늘 뒤끝이 안 좋았어요. 자 조금 비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강남 서초 전세가율이 40%까지
수성구 인기 아주 비싼 아파트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50%? 예, 거기 살짝 하회하는 건 정도 수준까지인데, 뭔가 정상적이진 않죠. 예, 이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 전세가가 폭풍처럼 치솟아 오르든지, 매매가가 좀 조정을 받든지, 뭐 어디 하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오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두더지 잡기식으로 여기를 두드리면 얘가 튀어나오고 얘를 두드리면 얘가 튀어나오고 또 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막차 연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뭔가 좀 뒤가 찝찝합니다. 1년 안에 한 번은 움직일 듯. 야, 그 증시와 이 주택 시장이 같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대구의 매매 물량 4만 개, 뭐 4만 2,600개에서 한 5% 정도, 네, 그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 서울은 20% 감소. 대구 전세 물량 감소세는 좀 주춤하고요. 대구의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월세 거래가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다른 지역들은 아까 서울도 보셨다시피 연초 대비 뭐 한 5%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물량이. 근데 대구는 월세 물량도 겁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2천 건을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대로 가면 5월의 거래량 그렇게 막 불을 뿜었다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다. 6월의 거래량 초반에 추세는 빠릅니다. 또 2,300건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로 지금 거래가 터져주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거래량도 207건, 220건. 지난주엔 휴일이 있어서 220건 좀 많았다 치지만 보통 때의 화요일 모습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부산 어디 할 거 없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온 전후 그때 해서 LH 물건 매입한 건수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약간 특수한 거래 금액 말씀드렸고요. 6억 이상 거래량 부쩍 늘었습니다. 6월 달에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한 30% 정도 거래가 되었나요? 예, 요 비중 보시면은 지금 30%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6억 이상 건수가 벌써 90건? 이 추세면 300건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6월에는 그거 있죠. 약간 특수한 거래가 있었죠. 걔 때문에 뭐든지 약간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별 거래량을 보시면은 수송구 거래량 제법 근래 들어서 조금 빠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 다른 지역들도 보시면 6월 달의 거래량이 아직까지 5월 달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데요. 수송구 비싼 아파트들 조금 움직입니다. 그 수익률이 과연 뭐 부동산에는 목돈을 묻어 두시는 분은 많지만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목돈을 묻어 두지는 않으시죠. 자, 실거래 가격 힐스테이트 범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취소 거래 건수 한 건 그거 제외하고 16억 2,500이면 다 지역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5년 후면은 세 채 중에 두 채가 30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쪽으로 가기에는 지금 한 25년 차 이렇게 되는 물건으로 가기에는 투자로서는 좀 애매하죠. 실제 실거래 가격 저 하단 부분에 가서 30년 차 넘어가는 것도 우리 매번 보잖아요. 매일같이 보잖아요. 하락률이 뭐 40%, 뭐 5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답은 고가의 아파트. 근데 고가의 아파트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서울뿐만 아니고 타 지역들도 규제 지역에 뭐 이 두더지 이거 뭐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기에는 대구 시장 자체가 너무 사실 침체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신축 아파트 24년식 아파트들 범어 W는 13억, 고층은 14억 이상도 거래 가액이 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 이 젊은 사람들이 내는 사람 기다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재건축 될 줄 알고 뭐 언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들 오늘도 중동 지역도 그렇고 신고가가 띄엄띄엄 나옵니다. 비싼 아파트들 고점 대비 회복률 80%, 90%.
근데 요거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고점 대비 30 몇 퍼센트? 이편에서 장법은 6억 9천. 요렇게 아주 그 동네에서 좀 제일 잘 나간다는 그런 것들 약간씩 약간씩 야금야금 전고점에 도달한다 이건 아니죠. 예. 뭐, 이 편에서 보면 10억 3천까지 갔었는데 6억 9천. 예, 근래에 뭐 7억을 살짝 넘어가는 거래 금액이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현재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요거 깜짝 놀랐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 6억 6천. 6억 선에서 거래가 되었던 게 한 2, 3년 정도? 한 2년 정도? 예, 그 정도 6억 전후?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요. 뭐 한 2, 3년 사이에 한 10% 정도 가격이 올랐다. 증권주 ETF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000원, 7,000원대 움직였던 게 오늘 뭐 13,000원에 가 있던가? 그래서, 야, 이게,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막 느끼고, 포모, 이런 걸 막 느끼고 이랬었는데요. 아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주식시장 워낙에 불타고 있어가지고, 이게 올랐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고점 대비 수익률 뭐 한 10%, 20%. 어제 어느 분이 어제 어느 분이 다주택자 한 20억 이상 넘고 주택 수가 좀 많은 사람 다주택자 한 5년, 6년 투자했는 물건이 얼마가 올랐다더라? 한 1억 올랐대요. 한 3억에 샀는 물건이 아마 고점 기준으로 20년, 21년 이런 고점 기준으로 20년 뭐 이런 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도 더 넘어갔을 것 같고 근래 가격 다시 조정받았다가 한 4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 얼마나 남았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뭐 세금 한 1,500만 원 떼이나 양도세 한 1,500만 원, 요금 8,500만 원 날로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뭐 공동 명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한 24억 5억 네, 이 정도 되는 재산이라면 그 종부세율이 다주택자는 좀 세더라고요. 보니까 한 2% 정도 이렇게 잡았다. 그럼 1년에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25억치 있다고 해봅시다. 2%? 1년에 5천만 원? 뭐 그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걸 몇 년 동안 쭉 갚아왔, 쭉 세금을 내어왔다? 이걸 팔아서 1억을 남겼다? 그럼 놈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1억 벌었다고 이야기해요. 따지고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뭐, 자, 6억대 아파트,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예, 오늘 200건이 넘는 거래 중에서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고점 대비 얼마 몇 퍼센트씩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지, 전고점 대비 몇 퍼센트씩 갱신해 나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어떤 규제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고, 네, 그렇게 방송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유, 벌써 13분이나 지났네요. 20년 차 넘어가고, 그래도 가격 5억 5천이면 많이 좀 회복한가요?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가격 같습니다, 이거. 네. 제가 동파크, 서파크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5억 5천. 가격 괜찮은데요. 자, 5억대 아파트 살펴봤고, 와, 힐스테이트 도남, 영경. 와, 이게 두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뭐 국제학교도 있고, 좀 칠곡에서 뻗어나오는 느낌도 있고, 안쪽은 좀 조금 외따로 있는 느낌도 있고, 이차이 파크, 캐슬 골드 파크, 4억 9천, 4억 9천. 비슷하게 가격이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그래 맞네요. 이거 학교 이전도 언제 될지 조금 사실 애매한데 10년 차 이제 10년 차 20년 차 20년 차 캐슬 골드파크도 오늘 거래 같이 많네요. 캐슬 골드파크랑 워낙 세대수가 많은 곳들 지난번에 요 라이브 방송 지난주에인가 한번 켰을 때 네, 요 아파트 한신도 이스턴 팰리스였나요? 이거 7년 차 4억 5천
매천동 이거 농산물 이거 시장 이전하나요? 뭐 모든 사업들이 이 빠르게 뭐 진척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산 아성파크 드림 4억 3천, 계룡 리주빌 4억 3천. 가격대별로 또 4억대 아래쪽으로는 같이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움직임이 사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건 똘똘한 한 채로 가서 내가 거기 눌러 앉아서 산다. 이건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성당 레미안 이것도 가격 조금 올라서 막 3억 뭐 향에 따라서 또 다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3억 한 3천 뭐 이 정도 수준에 근래 많이 거래되었는데 또 조금 올랐는 거래가 조금 나오네요. 머니무브가 증시로 갈 것이냐,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정부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걸 극구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역시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 사실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 또 3억 한 3천대 거래도 있네요. 뭐 향이나 집 상태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서 유림 노르웨이수 45평 3억 3천. 45평 3억 3천. 거의 20년 차 다 되어 갑니다. 이게 수성구에 있었다면 집값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평당 1,000만 원대 대구 아파트. 그래도 여전히 선택의 폭이 타 지역 대비 굉장히 넓더라. 근데 제가 대구의 산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아찔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치킨 게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은 그 중국 전기차 뭐 저가로 공습해 오고 우리나라는 근데 뭐 중국차 많이 판매되진 않지만 아무튼 세계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야, 실거래가 오늘 연식 좀 오래된 것들 지나갈게요. 분양권 거래량 비슷한 시기 대비 이 정도. 분양권 거래도 살짝 늘어나 있습니다. 명덕 때문에 살짝 늘어나 있고요. 전세 거래 이상하죠. 2년 전의 거래량 빨노파 파란색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계속 적습니다. 뭐 전월세 6월 1일부터 신고제 본격 시행이 되었는데요. 6월 달에 전세 거래량 흐름 지금 수준으로 간다면 와, 너무 적습니다. 1200건 한 달에 전세 거래가 1200건 1500건 많으면 1500건 대구의 아파트가 거의 한 70만 개 되는데 한 달에 1500건 1년에 18,000건 70만 개 중에서 18,000건 결코 전세 거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가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또 금리가 떨어진다면 또 여기 조금 더 오르고 그럼 또 결국 이것도 집값하고 같이 또 나란히 움직일 거고 이런 믿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전세 거래는 많지 않죠. 비싼 아파트들 신고가는 조금 다시 나오고 있고 조금씩 더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고가의 전세 비중은 거기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서울 뉴스, 뭐 서울 서초 강남 전세가율 40% 정도 수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도 고가의 아파트 있는 곳들은 전세가율이 그렇게 따라주진 않고요. 월세 거래량도 2년 대비는 적은 상태. 월세 거래 뭐 평균적으로 사는 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고 소득이 더 많아졌다면 월세를 살더라도 맞죠 좀 더 비싸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뭐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이 된 달이 벌써 대구는 2달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이 뭐 치솟거나 이렇지도 않고. 네. 시청 감사합니다.